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드디어 소공녀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우리의 세라가 희망의 빛을 보고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도 평안한 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그날 밤 두 소녀는 오랜만에 따뜻하고 배부르고 행복했다. 세라는 그동안 늘 무엇인가를 상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대체 이 고마운 사람이 누군진 모르지만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야. 베키, 내게 친구가 생긴 거야. 아가씨, 혹시 이 모든 게 사라지면 어떡하죠? 베키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야. 절대 사라지지 않아. 내가 지금 이 과자를 먹고 있고 달콤한 맛도 느끼고 있는걸? 세라는 이렇게 말하며 몰라보게 변한 침대를 바라봤다. 침대 위에는 담요가 베키와 나눠 가지고도 남을 만큼 많이 놓여 있었다. 베키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봤다. 아가씨, 내일 아침 이 모든 게 모두 없어진대도 오늘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학생들과 부엌 하인들 사이에는 어느새 어제 세라가 민친 선생님한테 혼난 일이며 어맹가드가 벌을 받은 것과 베키가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다는 등 온갖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날 아침 세라가 부엌에 들어가자 요리사와 하녀들은 세라를 곁눈질로 힐끗 훔쳐보았다. 민친 선생님은 세라가 어제 하루 종일 굶은 데다가 밤에 그렇게 혼이 났으니 아침에는 아주 헬쑥한 모습으로 나타날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프랑스어 수업을 돕기 위해 교실로 들어서는 세라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화사했으며 입가엔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민친 선생님은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쟤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인 거야? 민친 선생님이 세라를 불렀다. 넌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구나. 넌 대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니? 세라는 여전히 기쁨이 담뿍 어린 눈으로 민친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도 벌 받고 있는 중이란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싱글벙글하고 있단 말이지?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네. 세라는 대답을 하면서도 어젯밤에 벌어졌던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난 이제 조금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아. 세라는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을 하며 지냈다. 어제보다 날씨도 더 나쁘고 심부름할 일도 많았다.
요리사까지 세라가 벌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못되게 굴었다. 하지만 세라는 그런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밤 10시가 지나도록 교실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층계를 올라 다락방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쩌면 모든 게 다 사라졌을지도 몰라. 그건 어젯밤 내가 너무 비참한 걸 보고 누가 하룻밤 빌려줬을지도 모르잖아. 세라는 조심조심 문을 열었다. 그런데 세라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마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벽난로에는 어젯밤보다 더 따뜻한 불꽃이 활활 타고 있었고 탁자에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이번에는 세라뿐 아니라 베키의 컵과 접시도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새로운 것이 많이 눈에 띄었다. 선반에는 두껍고 예쁘게 술을 놓은 덮개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장식품이 놓여 있었다. 또 벽에는 화려하고 특이한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고 양탄자로 덮은 헌 궤짝 위에는 쿠션이 놓여 있어 마치 긴 안락의자처럼 보였다. 세라는 몇 번이나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늘 동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길 바라곤 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가 마치 동화 속에 살고 있는 기분이야. 세라는 벽을 두드려 옆방 죄수인 베키를 불렀다. 베키는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가씨, 이 모든 게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말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지만 모르는 편이 나아. 아름다운 꿈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으니까. 세라가 말했다. 그때부터 세라의 생활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세라가 밤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물건들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초라한 다락방은 어느새 예쁜 물건들로 가득 찬 호화로운 방이 되었다. 책이 가득 꽂힌 책장이며 세라를 즐겁게 해줄 물건들이 골고루 갖춰져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였다. 세라가 저녁에 먹다 남은 걸 탁자 위에 두고 나갔다 오면 다시 맛있는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민친 선생님은 여전히 세라를 구박했지만 신기한 동화 속에 사는 세라에겐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세라가 요즘 이상하단 말이야. 전엔 굶주린 까마귀 같더니 요샌 살이 통통이 올랐어. 아멜리아가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굶주리다니? 날마다 배불리 먹이는데 무슨 소리야? 민친 선생님이 화를 버럭 냈다. 그야 그렇지만. 아멜리아가 얼른 얼버무렸다. 하긴 그 아인 좀 특별해. 다른 애 같았으면 완전 기가 죽었을 텐데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로 아는 건가? 언젠가 교실에서 자기가 정말 공주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언니에게 대든 적도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런데 세라는 물론 베키도 살이 올라 전보다 통통해졌다. 이제 바스티유 감옥의 죄수 얘기는 사라졌다. 두 소녀는 갖가지 아름다운 물건에 둘러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또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이 소포를 몇 개 보냈는데 포장지에 큰 글씨로 오른쪽 다락방에 사는 소녀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민친 선생님이 층계를 내려오다가 쌀쌀맞게 물었다. 누구한테 온 거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 온 게 분명해요. 베키는 왼쪽 다락방에 사니까요. 뭐가 들었는지 어서 풀어봐. 세라는 조심조심 소포를 풀었다. 그 안엔 여러 가지 예쁜 옷과 신발, 양말, 장갑, 따뜻하게 생긴 외투와 모자 등이 들어있었다. 그 물건들은 한결같이 값진 고급품들이었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엔 종이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건 보통 때 입는 옷입니다. 나들이 옷이나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친 선생님의 눈엔 이 모든 게 다 수상쩍었다. 어떤 돈 많은 친척이 멀리서 세라의 뒤를 보살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친 선생님은 세라의 아버지 크루 대령이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누군지 몰라도 무척 친절한 분이 보내준 모양이네. 어서 이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오늘은 심부름 그만하고 교실에 내려와 수업을 받아. 얼마 뒤 세라가 새 옷을 입고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세라 공주님 좀 봐. 제시가 라비니아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다. 세라는 정말 공주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건 처음이었다. 누가 큰 재산을 남겨준 모양이지? 난 저 애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제시가 또 소곤거렸다. 아마 다이아몬드 광산이 잘된 모양이네. 그렇다고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게 뭐 있니? 라비니아가 입을 삐죽였다. 그날 밤, 세라는 다락방에 돌아와 베키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난로 앞에 앉아서 말했다. 베키, 난 지금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알리고 싶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 순간 세라는 탁자 위에 있는 종이와 봉투, 펜과 잉크를 발견했다. 아, 그래.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탁자에 놓으면 되지. 그럼 남은 음식을 치우러 오는 사람이 그것도 가져갈 거야. 세라는 당장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자신이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은 분께. 제가 이런 편지를 드리는 게 혹시 실례가 아닌가요? 전 다만 제게 이토록 친절하게 해주시고 동화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베키와 저는 아주 행복하답니다. 저희 둘은 지금까지 춥고 외롭고 배고프게 지냈는데 이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락방 소녀 올림.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편지를 탁자 위에 놓고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와 보니 남은 음식과 함께 편지도 사라졌다. 그날 밤 세라는 잠을 자기 전에 베키에게 새로운 책들 중에 하나를 읽어주었다. 그때 지붕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다. 밖에서 뭔가를 긁어대는 나직한 소리였다. 그제야 세라는 지난번 다락방에 들어왔던 원숭이를 떠올리며 웃음 지었다. 세라는 의자를 갖다 놓고 지붕의 창문을 열어 가만히 밖을 내다봤다. 예상했던 것처럼 창문 바로 옆에 원숭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정말 그 원숭이야. 이 다락방 불빛을 보고 왔나 봐. 아가씨, 그 원숭이를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다니기엔 날씨가 너무 추워. 세라는 원숭이에게 참새나 멜기세딕에게 말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원숭아, 이리 와. 해치지 않을게. 그러자 원숭이는 세라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얼른 팔에 안겨들었다. 어서 와. 귀여운 원숭이야. 세라는 원숭이의 얼굴에 뺨을 갖다 대며 속삭였다. 아가씨, 이 원숭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 방에서 재우고 내일 인도 신사댁에 데려다 줘야겠어. 세라는 자기 침대 밑에다 원숭이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원숭이는 마치 아기처럼 곤히 잠이 들었다. 바로 이 아이다. 이튿날 오후 대가족의 아이들은 켈리스 퍼드씨의 초대를 받아 그의 서재에서 놀고 있었다. 켈리스 퍼드씨는 요즘 더욱 긴장한 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친구의 딸을 찾아 모스크바로 간 카마이클 씨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켈리스 퍼드 씨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자네트가 안락 의자 앞 양탄자 위에 앉아 있었다. 노라는 방바닥에 앉아 있고 도널드는 호랑이 가죽을 씌워놓은 소파에 걸터 앉아 신나게 구르고 있었다. 아저씨, 저희가 너무 소란스럽게 굴죠? 아니다. 떠들어도 괜찮아. 오히려 내가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있단다. 켈리스 퍼드 씨가 자네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저씨, 조금 있으면 아빠가 돌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 곧 그 아이도 찾게 되겠죠. 저희도 그 아이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이름도 소공녀라고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니? 자네트의 말에 켈리스 퍼드 씨가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그 아이를 찾아내기만 하면 동화 속 작은 공주처럼 부자가 될 테니까요. 그때 현관 앞에서 마차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 아이는 쏜살같이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팔짝팔짝 뛰며 아빠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추었다. 캘리스 퍼드씨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다시 의자에 앉고 말았다. 카마이클 씨가 곧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얘들아, 너희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저쪽에서 람다스랑 놀고 있으렴. 카마이클 씨는 아이들을 내보낸 뒤 캘리스 퍼드 씨가 있는 서재로 들어섰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 그 러시아 사람들이 입양해 갔다던 그 아이는? 그 애는 우리가 찾던 아이가 아니었네. 크루대령 딸보다 훨씬 어리고 이름도 에밀리 크루였어. 그 아이를 직접 만나도 보고 양부모에게 모든 걸 다 듣고 오는 길일세. 그 말을 들은 캘리스 퍼드 씨는 더욱 지치고 슬퍼 보였다. 카 마이클 씨도 캘리스 퍼드 씨가 잔뜩 실망하는 걸 보자 마음이 아팠다. 카마이클 씨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동안 파리에 있는 학교는 다 찾아봤는데도 허탕만 쳤으니 이제 런던에 있는 학교들을 뒤져봐야겠네. 그렇다면 바로 이 옆에도 학교가 있잖아. 캘리스 퍼드 씨가 솔깃해서 말했다. 그럼 그 학교부터 찾아봐야겠군. 바로 그때 람다스가 들어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늘 가엾게 여기시던 그 애가 왔어요. 원숭이가 다락방으로 도망간 모양인데 지금 원숭이를 돌려주려고 왔어요. 그 아이를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 아이가 누구지? 카마이클 씨가 물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지만 바로 옆 학교에서 하녀로 일하는 아이야. 캘리스 퍼드 씨가 대답했다. 그리고 손짓으로 람다스를 불렀다. 좋아. 그 애를 만나보고 싶으니 데려오게. 카마이클 씨가 여전히 궁금한 표정을 짓자 캘리스 퍼드 씨가 말했다. 자네가 러시아에 가 있는 동안 람다스가 그 아이의 불쌍한 처지를 말해주길래 좀 도와주려고 멋진 일을 꾸몄지. 그때 세라가 원숭이를 가슴에 안고 들어왔다. 원숭이는 세라의 품에 매달려 뭐라고 떠들어댔다. 세라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원숭이가 어젯밤 제 다락방 창문 밑으로 왔어요. 밖이 너무 추워서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밤이 너무 늦어서 데려오지 못했어요. 아저씨가 편찮으신데 소란을 피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캘리스 퍼드 씨는 그윽한 눈으로 세라를 찬찬히 바라봤다. 마음씨가 참 고운 아이구나. 저 인도분에게 원숭이를 돌려드릴까요? 세라가 람다스를 보며 물었다.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이라는 걸 어찌 알았니? 캘리스 퍼드 씨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아, 전에 저희 집에서 인도 분들이 많이 일하셨거든요. 사실 전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세라는 원숭이를 람다스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그러자 켈리스 퍼드시는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벌떡 일어났다 앉으며 물었다. 뭐? 인도에서 태어났다고? 이리 좀 더 가까이 와보거라. 켈리스 퍼드시가 손을 내밀었다. 세라는 가까이 다가가서 초록빛 눈으로 켈리스 퍼드시의 얼굴을 마주 바라봤다. 얘야, 네가 옆집에 산다고? 네, 민친 여학교에 살아요. 그치만 학생은 아니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다니? 처음엔 특별 기숙생이었는데 지금은... 아, 전엔 학생이었구나. 근데 지금은 뭐지? 세라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요리사에 심부름을 하고 학급생들 프랑스어도 가르치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요. 카마이클, 나 대신 자네가 이 아이한테 질문 좀 해보게. 난 도무지... 켈리스 퍼드시는 기운이 빠진 듯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대가족의 아버지는 딸이 있어서 여자 아이들을 다루는데 꽤 능숙했다. 카마이클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처음엔 어떻게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니? 아빠가 데려다 주셨어요.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세라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가 파산을 하셔서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못하셨어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절 돌봐줄 친척도 없고 학비를 내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 그래서 다락방으로 옮겨가서 하녀 일을 하게 된 거구나. 카마이클 씨가 다시 물었다. 잠깐만. 그때 켈리스 퍼드 씨가 흥분해서 외쳤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세라에게 물었다. 얘야, 아빠는 왜 파산하셨니? 아빠 잘못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가 일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친구분도 어디론가 도망가고 아빤 혼자 고통스러워 하시다 병이 들어 돌아가셨어요. 켈리스 퍼드 씨가 숨을 점점 거칠게 몰아쉬며 물었다.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렐프 크루 대령이셨어요. 인도에서 돌아가셨어요. 켈리스 퍼드 씨의 수척한 얼굴이 그만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람다스가 걱정이 되어 주인 곁으로 급히 달려왔다. 카마이클, 바로 이 아이일세. 켈리스 퍼드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세라는 켈리스 퍼드 씨가 흥분해서 정신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람다스가 약병을 가져다가 켈리스 퍼드 씨의 입에 약을 넣는 동안 세라는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
제가 그 애라니요? 얘야, 놀라지 마라. 이분이 바로 네 아빠의 친구분이시란다. 우린 지난 2년 동안 널 찾아다녔단다. 세라는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이마를 짚었다. 충격을 받은 세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 난 그동안 민친 여학교에 있었는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담 너머에 있으면서 전혀 몰랐다니. 세라가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되찾은 행복. 몸이 허약한 켈리스 퍼드시는 갑작스런 충격에 너무 놀라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카 마이클 씨가 세라를 다른 방으로 보내려 하자 켈리스 퍼드시가 펄펄 뛰며 말했다. 저 아이를 잠시도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게. 아저씨, 제가 세라를 돌볼게요. 엄마도 금방 오실 거예요. 자네트가 이렇게 말하며 세라를 옆방으로 데려갔다. 그때 카마이클 부인이 들어왔다. 아, 바로 너였구나. 세상에. 부인은 세라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세라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분이 아빠를 속인 나쁜 친구예요? 카마이클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세라에게 말했다. 저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네 아빠의 돈을 다 잃게 되는 줄 알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슬픔에 빠져 병이 나셨었대. 뇌염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너희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겨우 병이 나으셨단다. 근데 저분은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셨어요. 그래, 네가 프랑스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엉뚱한 곳만 찾아다녔어. 네가 그렇게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집 앞을 지나다녔는데도 친구의 딸이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지. 다만 가엾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람다스를 시켜 다락방을 편안하게 꾸며주라고 하셨대. 그게 모두 저분이 시켜서 람다스가 꾸민 일이라고요? 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 그렇단다. 켈리스 퍼드시는 정말 좋은 분이야. 곳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는 세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때 서재문이 열리더니 카마이클 씨가 세라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켈리스 퍼드시가 벌써 좋아지셨단다. 너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세라는 얼른 달려갔다. 그리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켈리스 퍼드시가 앉아있는 의자 앞으로 다가갔다. 아저씨가 그 물건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렇단다. 이렇게 말하는 켈리스 퍼드시는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누워 있었기 때문에 수척했지만 세라를 바라보는 눈은 기쁨으로 빛나 보였다. 그럼 제 마음의 친구가 바로 아저씨였군요. 세라는
캘리스 퍼드 씨의 앙상한 손에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다. 캘리스 퍼드 씨의 얼굴에는 차츰 생기가 돌았다. 애타게 찾던 친구의 딸 작은아 씨를 찾게 되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다. 제일 먼저 카마이클 씨를 보내 민치인 선생님에게 세라의 운명이 달라졌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마이클 씨가 가기도 전에 민치인 선생님이 먼저 찾아왔다. 세라가 외투 속에 뭔가를 숨기고 옆집으로 가는 걸 보았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갔니? 민치인 선생님은 아멜리아에게 소리쳤다. 글쎄, 그분이 인도에서 살다 왔다니까 혹시 서로 친해졌는지도 모르지? 아멜리아가 말했다. 하긴 그 사람한테 무슨 통정이라도 받으려고 갔겠지. 그런 무례한 짓을 저지르다니. 내가 가서 사과라도 해야겠어. 세라와 캘리스 퍼드 씨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람다스가 민치인 선생님이 찾아왔다고 일러주었다. 세라는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민치인 선생님은 잔뜩 위엄을 부리며 들어왔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전 옆집의 여학교 교장인 민친이에요. 캘리스 퍼드 씨에게 사과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캘리스 퍼드 씨는 한동안 말없이 민치인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바로 민치인 선생님이시군요. 아주 적당한 때에 잘 오셨습니다. 제 변호사인 카마이클 씨가 선생님을 찾아뵈려던 참이었습니다. 캘리스 퍼드 씨의 말이 끝나자 카마이클 씨가 목례를 했다. 민친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변호사라고요? 전 저희 학교 무료 기숙생 하나가 무례하게도 이 댁에 찾아왔단 얘기를 듣고 사과하러 온 겁니다. 민친 선생님은 정중히 말하더니 세라를 향해 호통을 쳤다. 넌 빨리 학교로 돌아가. 단단히 혼날 줄 알아? 캘리스 퍼드 씨는 세라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세라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민친 선생님은 놀라서 정신이 나간 듯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돌아가지 않다니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턴 여기가 세라의 집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민친 선생님은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카마이클, 되도록 빨리 설명을 해서 돌려보내게. 캘리스 퍼드 씨는 이렇게 말하고 옆에 있는 세라의 두 손을 꼭 감쌌다. 카마이클 씨는 아주 침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민친 선생님, 캘리스 퍼드 씨는 돌아가신 크루 대령의 친구입니다. 크루 대령과 함께 사업을 했지요. 그리고 다 없어진 줄 알았던 크루 대령의 재산을 되찾아서 지금 캘리스 퍼드 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세라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동안 재산이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예상보다 잘 됐기 때문이지요.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요? 민친 선생님이 숨을 몰아셨다. 그렇습니다. 그 광산이 잘 되어 세라는 이제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켈리스 퍼드 씨는 거의 2년 동안 세라를 찾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카마이클 씨는 앞으로 켈리스 퍼드 씨가 세라의 보호자 노릇을 하게 될 거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자 민친 선생님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잃어버린 걸 되찾으려고 설득했다. 전 그동안 이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벌써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자 켈리스 퍼드 씨는 몹시 화가 나서 소리쳤다. 거리에서 굶어 죽는 게 차라리 댁의 다락방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겁니다. 민친 선생님도 지지 않고 말했다. 크루 대령이 이 아이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성년이 될 때까진 우리 학교에 있어야 돼요. 다시 특별 기숙생으로 두겠어요. 아마 법도 제 편일 겁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카마이클 씨가 나섰다. 민친 선생님, 법은 이런 일엔 전혀 상관없습니다. 혹시 세라가 그 학교로 돌아가겠다면 켈리스 퍼드 씨도 말리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건 세라의 결정에 달렸지요. 그러자 민친 선생님이 겸연쩍어하며 말했다. 세라야, 어떻게 할래? 아빠는 네가 우리 학교에서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셨어. 난 너 때문에 언제나 애를 써왔다. 그건 너도 알지? 세라가 한동안 민친 선생님이 싫어하는 그 조용하고 그윽한 눈빛으로 민친 선생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민친 선생님이 이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리로 내쫓길 처지가 되었다고 말하던 때와 다락방에서 에밀리와 멜기세딕을 친구 삼아 지낸 춥고 배고프던 때를 떠올렸다. 세라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민친 선생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선생님은 제가 돌아가지 않으려는 까닭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화가 난 민친 선생님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뭐라고? 넌 이제 친구들을 다시 못 보게 될 거야. 로티나 어맹가들을 절대로 못 만나게 할 테니까. 그러자 카마이클 씨가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세라가 원하는 친구는 누구나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세라 양 친구들의 부모님은 후견인 댁에서 보내는 초대장을 거부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러자 민친 선생님은 금세 풀이 죽었다. 학부형들은 당연히 자기 딸이 다이아몬드 광산의 상속녀와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집 자녀를 맡아서 가르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곧 아시겠지만 이 애는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은혜도 모르는 아이예요. 민친 선생님이 방을 나서며
캘리스 퍼드 씨에게 말했다. 그리고 세라를 보며 빈정대듯 말했다. 이제 다시 공주가 된 것 같겠구나. 지금까지 전 아무리 춥고 배고픈 날에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한걸요. 세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밤, 학생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어맹가드가 편지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어맹가드는 기쁨으로 들뜨고 놀란 나머지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라한테서 방금 편지가 왔어. 옆집 인도신사 집에 있대. 제시가 큰 소리로 물었다. 왜 거기 가 있니? 민친 선생님도 아셔? 근데 왜 편지를 보낸 건데? 빨리 말해봐. 어맹가드는 세라에게 일어난 이렇게 큰 일을 알리는 게 자랑스러운 듯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정말 있었대. 그게 전부 사실이었대. 아이들은 너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다. 옆집에 사는 캘리스 퍼드 씨가 바로 크루 대령의 친구였대. 그분이 세라를 계속 찾아다녔대. 이제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산이 모두 세라 거래. 세라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고 진짜 공주님보다 더 공주 같을 거래. 그리고 난 내일 오후에 세라를 만나러 갈 거야.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한꺼번에 떠들어댔다. 그날 밤, 아이들은 밤늦은 시각까지 어맹가드의 방에 모여 세라가 보낸 편지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또 읽었다. 베키 역시 아이들 틈에 끼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마술의 방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이다. 거기 있던 물건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모조리 없어져 버렸을까? 베키는 그게 궁금했다. 세라를 위해선 정말 잘된 일이었지만 다락방으로 가는 마지막 층계를 올라갈 때는 목이 메고 눈물이 났다. 이젠 따스한 난로불도 맛있는 저녁 식사도 이야기를 해주거나 책을 읽어줄 공주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목이 메고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런데 다락방 문을 연 베키는 너무 놀라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방에는 램프가 환하게 켜져 있고 난로불이 활활 타고 있었으며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람다스가 서서 베키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가씨는 널 잊지 않았단다. 네가 슬퍼할까봐 걱정하고 계셔. 주인님께도 전부 말씀드렸단다. 넌 앞으로 아가씨의 시중을 들며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물건들은 오늘 밤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람다스는 이렇게 말하고 빙긋 웃으며 조용히 지붕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베키는 그제야 람다스가 이 방으로 몰래 드나들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이후 세라와 캘리스 퍼드 씨는 더욱 친한 친구가 되었다. 캘리스 퍼드 씨는
세라만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가 처음이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켈리스 퍼드 씨는 딴 사람이 되었다. 몸도 점점 좋아지고 무슨 일에나 흥미를 느꼈으며 전에는 그토록 짐스럽게만 느꼈던 재산도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세라를 위해 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앨리스 퍼드 씨는 세라가 대가족의 아이들이나 어맹가드와 로티를 불러서 함께 노는 걸 즐겁게 바라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책을 읽던 켈리스 퍼드 씨는 세라가 한동안 꼼짝 않고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걸 보았다. 세라, 뭘 또 상상하고 있니? 전에 굉장히 배가 고프던 날 만난 불쌍한 소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라 너는 늘 배가 고팠을 텐데 그중 어떤 날을 말하는 거니? 켈리스 퍼드 씨는 측은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저씨는 아직 모르실 거예요. 그건 바로 꿈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세라는 이렇게 말하며 길에서 준 4펜스짜리 동전과 빵집, 그리고 자기보다 더 배가 고팠던 거지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저씨 말씀대로 제가 정말 부자라면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고 싶어요. 그 빵집 아주머니를 만나 배고픈 아이들이 빵집 앞을 서성이면 불러들여서 배불리 빵을 먹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돈은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공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단다. 내일 아침 당장 그렇게 하도록 하려무나. 켈리스 퍼드 씨는 선뜻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전 배가 고픈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배가 너무 고프면 아무리 다른 걸 상상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럴 테지. 이제 다 잊어버려라. 여기 이 의자에 앉으렴. 그리고 앞으론 네가 공주라는 것만 기억하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엾은 백성들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세라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켈리스 퍼드 씨는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튿날 아침, 민친 선생님은 창밖을 보다가 별로 달갑지 않은 광경을 보고 말았다. 옆집 문 앞에 커다란 말들이 끄는 켈리스 퍼드 씨의 마차가 와서 멈추자 마차 주인과 부드럽고 따뜻한 모피 코트를 입은 한 소녀가 층계에서 내려와 마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또 하나의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것은 베키였다. 이 또한 민친 선생님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 베키는 숄과 다른 소지품을 들고 세라를 따라 마차에 올랐다. 어느새 베키도 몰라보게 좋은 옷에 얼굴도 화사하고 포동포동 살이 올라 있었다. 잠시 후 마차가 빵가게 앞에 멈췄다. 세라는 마차에서 내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빵집 아주머니는
한동안 세라를 쳐다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가 누군지 이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전에 제게 사펜스에 빵 6개를 주신 적이 있죠. 근데 아가씨는 그중 5개를 거지 소녀에게 주었지요. 전 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켈리스 퍼드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이 어린 아가씨가 어찌나 착한지 그 일이 잊혀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젠 얼굴빛도 훨씬 좋고 그날보다 건강해 보여 다행입니다. 네, 아주 튼튼해졌어요. 근데 저 오늘은 아주머니에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한테요? 그게 뭐지요? 빵집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세라는 앞으로 굶주린 아이들이 오면 따뜻한 빵을 배불리 먹이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값은 자기가 치르겠다고 말했다. 어머나, 어쩜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늘 어려운 사람을 돕고는 싶지만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도 아가씨를 생각하며 불쌍한 아이들에게 빵을 조금씩 준 적이 있어요. 아가씨는 그날 너무 춥고 배고파 보였지만 마치 공주처럼 빵을 거지 소녀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아주머니, 혹시 그 비 오던 날 만났던 거지 소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1달 전부터 저 뒷방에 살고 있어요. 거기 살면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세라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자 빵집 아주머니는 뒷방을 향해 아이를 불렀다. 앤, 거기 있니? 이리 좀 나와보렴. 그러자 곧 소녀가 나타났다. 소녀는 차림새도 말끔했고 얼굴도 좋아 보였다. 아주머니, 부르셨어요? 소녀는 급히 달려왔는지 숨을 가쁘게 쉬며 말했다. 소녀는 세라를 단번에 알아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난 이 아이에게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들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를 때마다 빵을 배불리 먹이고 이런저런 일을 시켜보았더니 썩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 살자고 했어요. 아주 마음씨도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세라와 앤은 잠시 동안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윽고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자 앤도 세라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정말 잘 됐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본 건데 아주머니가 허락한다면 앞으로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일을 네가 맡아주면 어떨까? 넌 배고픈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말이야.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앤이 대답했다. 그럼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 착한 아가씨, 잘 가요. 세라는 켈리스 퍼드씨와 함께 가게를 나와 마차를 탔다. 빵가게 아주머니와 앤이 오랫동안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라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와 함께 런던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다. 그날도 거리엔 잿빛 안개가 자욱이 내리고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 그리운 아빠. 켈리스 퍼드씨가 생각에 잠긴 세라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자 세라는 이 켈리스 퍼드씨가 하늘나라에서 돌아오신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세라는 고개를 돌려 켈리스 퍼드씨를 바라보고 빙그레 웃었다. 마차는 소공녀와 켈리스 퍼드씨 그리고 사랑과 행복을 싣고 안개가 자욱한 런던 거리를 달려갔다.